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상방되는 견해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주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를 삼성중공업 같은 이 조선주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 확실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이 소폭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시장에 리스크가 발현이 될때 이 수급적인 동향에서 조선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역시 이러한 특징이 발현이 되면서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급등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금일은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나와 있고 우진도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보성파워텍이나 다른 관련된 G2파워,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서 수급의 이탈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동향 체크를 해보면 금일 외국인과 투신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소폭 하락을 견인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수산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급적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과 투신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지난 매도 물량을 좀 보게 되면 5월 24일과 5월 23일, 뭐 5월 20일부터 쭉 나왔던 매도 물량이죠. 당시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이 매도를 해주면서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변동성을 야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유의미한 수급적인 측면이 나오진 않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조금 붙어줘야 이 강한 상승에 대한 전환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연 매집에 대한 전환세는 언제 다시금 발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연내 갚을 돈이 3조가량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그런 내용인들인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매도 물량, 개인의 매도 물량 혹은 외국인과 기관, 뭐 다른 집단의 매집세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를 내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반기 3,000P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주도주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과연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후판 협상이 있겠죠. 현재 중국산 저가 물량이 최대로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사가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디테일한 부분 금일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기사 내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삼성중공업 연내 갚을 돈만 3조 원이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수주 확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단기 차입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때문에 이자 부담도 커진 거죠. 그렇지만 이 조선업에 대한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선업은 일단 수주가 채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드릴심 매각 대금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구사권도
4천억 가량 또 이렇게 합쳐서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2분기 실적 기대감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을 했다. 이 부분이 들으신 매각 대금이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SK해운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반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줄 예정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경험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견해가 다른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하반기 이 코스피가 이 3000 지수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주도주로서는 조선과 철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뻔하죠.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2분기부터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 부분이 철강 업체에도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 조선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수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부터 보도록 하죠. 증권가에서 어떤 예측을 하고 있냐? 하반기 지수 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조선주가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요 3사가 있죠. 하나오션부터 뭐 삼성중공업, 현대, 한국조선해양. 자, 이 주요 3사를 보게 되면 13년 만에 이 동반 흑자를 기록할 영향으로 올해 평균 뭐 시장 평균 한 15.6% 올랐다. 자, 근데 이 PER을 비교했을 때 201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액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은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이 중국이 경기가 반등의 성공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도 늘어나고 이 구리 수요도 증가를 해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조선업이랑 철강업이랑 이 주가가 뭐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철강업체 전방 산업도 조선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적인 동향 함께 체크를 해봤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유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하면 선가지수 또 유가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78달러 정도의 가격적인 범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거래일 동안 전거래일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이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예측이 다양합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유가 같은 경우 뭐 10번 예측을 해서 3번만 맞춰도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할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예측을 하고 있냐? 이 대선 이후에 고유가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고 수요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5월 31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5월 31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하락했다라는 이슈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펙K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원유, 석유 관련된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최근에 사실 단기간 동안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 감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가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이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 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죠. 왜냐하면 LNG 수요가 증가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부분이 조선업 주가에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FLNG 강세가 있고 이 FLNG 자체는 고유가가 형성이 됐을 때 수익도 좋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유가와 더욱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월달, 6월달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또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또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11월 대선 이후에도 고유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수요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서도 확인했듯이 2분기부터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이 되면서 철강 업체들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죠.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구리 가격이나 철강석 가격이나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원유가 대표적인 원자재죠. 그래서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미국 대선 후 고유가가 주시가 된다. 자, 이러한 원인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과지수죠. 성과지수. 성과지수는 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매일매일 삼성중공업 분석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성과지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리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사실. 고가의 선박만 수주한다. 그리고 이 선별 수주를 진행을 하니까 성과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과지수가 주가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백데이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죠. 그래서 성과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은 결국에 삼성중공업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조선업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이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도크가 꽉 차니까 이제 중고 선박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중고 선박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중고 성과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중고 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신조 성과지수 상승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지수의 고공행진하는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광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조선 원자재죠. 철광석 가격이 사실은 하락을 해야지 조선업에는 좋습니다. 후판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4년 4월을 기반으로 철광석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117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당시에 23년 하반기에 후판 가격을 협상을 했는데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죠. 가장 큰 원인은 이 중국산 이 후판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가로 계속 판매를 한 거죠. 최근에도 비슷한 맥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달라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유입에 따라서 후판값 신경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 철강석 가격을 보게 되면 한 140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현재는 117달러죠.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다. 자, 그리고 똑같은 상황은 뭐냐? 이 중국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중국산 물량이 증가를 하는데 철광석 가격은 떨어진 거죠.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사 입장에서 후판 가격 협상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더욱 강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만약에 또 삼성중공업이 유리하게 이끌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최근에 다시금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조선 3사라고 하면 환해지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동향에서 봤을 때 앞서서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일 시장 같은 경우 원전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다.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삼성중공업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출기업, 조선주 같은 경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받으면서 삼성중공업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소폭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과매수 구간에 도입된 이후에 가격 안정화 또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주봉의 흐름상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게 되면 유의미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우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밸류에이션을 한층 업하는 그런 단계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조금 더 크게 월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박스권 구간이 있습니다. 이 네모 구간을 통해서 삼성중공업이 돌파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밸류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유통 주식 수를 2014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 영업이익 흑자가 났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이 현재 구간과 60% 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을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인 상태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4년부터 26년까지의 전망치를 봤을 때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가파르게 성장을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런 예측치보다도 더욱더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23년 12월 당기순이익 적자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 적자 기록한 게 일회성 비용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과값이 나온 건데 이 들으신 매각 대금 자체가 24년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24년 12월 전망치보다 더욱더 높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회성 비용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가스공사랑 이 소송 건수가 있었죠. 이 부분도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25년과 26년 이 컨센보다 더욱더 실적이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와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으로 쏠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밸류적인 측면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